자, 양귀비. 네. 본명은 양옥환입니다. 양옥환. 당나라 이전의 왕조가 수나라였잖아요. 그 수나라의 명신 양광의 5세 반개손으로 양현염의 넷째이자 막내딸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집안이 그 미천한 집안이 아니에요. 어릴 때 부모 여여였어요. 여기 가지고 숙부 양현교라고 거기 양녀로 길러졌습니다. 우리 양귀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미모잖아요. 미모. 그래서 뛰어난 미모에다가 아주 그 양귀비는 음률에도 뛰어나고요. 작곡도 잘해요. 그리고 비파도 잘 타요. 그리고 춤도 가문이 아주 능하고 굉장히 그 예술적인 쪽으로 뛰어납니다. 그리고 양귀비 굉장히 이 지모가 그 구당서에 보면 지모가 그 일반 사람보다 좀 뛰어났다. 그러니까 머리도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17살 때 현종과 아까 무해비 있잖아요. 무해비 소생의 아까 그 수왕 이모. 현종하고 무해비 그 자녀 중에서는 셋째 아들이지만 현종의 전체 아들 중에서는 18째, 30명 중에 18째 왕자. 수왕 이모의 그 왕비로 간택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또 그런 약간 뭐라 그럴까, 인연이라 할까, 연주라 할까, 축천무후의 어머니가 양씨예요. 이 집안이에요. 양씨. 그래서 그 인연으로 해서 아마 된 것 같습니다. 수왕 이모의 비로 이제 간택이 됐습니다. 17살 때. 자, 그때 그 무렵에 현종은 총애하던 그 무해비가 그렇게 죽고 난 후에 굉장히 상심에 빠져 있었어요. 그건 굉장히 어떤 허탈감, 상심에 이렇게 빠져 있는데, 이제 그 현종의 정말 바로 첫간에서 굉장히 충성스러운 환관이 있거든요. 고력사. 고력사는 다음 시간에 시인 200과 두부할 때 고력사 다시 등장하니까 그때 좀 얘기를 할게요. 이 고력사가 이제 현종의 이제 무해비를 대신할 만한 사람을 이렇게 물색을 합니다. 하다가 그 수왕부 하면 수왕이 사는 그 저택이에요. 그 수왕부에서 이 양옥환을 봤는데 너무 여자가 좀 미모가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현종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옥환을 이제 처음 만났는데 첫눈에 매료됐다고 합니다. 첫눈에 완전히 반해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현종이 56세, 옥환 22살. 34살 차이죠? 네, 34살 차이입니다. 자, 근데 첫눈에 반해버려가지고 이제 현종이 완전히 이제 또 어떤 열정으로 들끓는 거예요, 마음이. 근데 이제 이미 자기 아들 이모의 왕비잖아요. 며느리입니다. 말하자면 며느리예요. 아무리 황제지만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너무나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뭐라 그러나 국리 끝에 어떻게 했냐면 이제 아들 이모한테 세비를 맡게 합니다. 세비를 아주 예쁜 그러니까 세비를 맡게 하고요. 이 옥환을 여관 해가지고 여도사. 그 당시에 당나라 때는 도교가 굉장히 성했거든요. 그리고 이 현종 또 현종의 아버지 예종 이런 사람들이 다 굉장히 도교를 신봉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관은 그 도교의 말하자면 승려예요. 여승, 도교 여승. 그 여관으로 만들어가지고 도교식 이름으로 태진이라는 이름을 내립니다. 그래서 양귀비를 양태진으로 이렇게 표기한 데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궁궐 내에 있는 이제 도관, 도교 사찰이죠. 도관, 태진궁에 거주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모하고의 혼인 관계는 이제 없게 하고 여도사로 만드는 겁니다. 바로 취하기가 좀
남복이 그 하니까 일단 여도사로 만듭니다. 여도사로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여도사를 만든 지 1년도 채 안 돼가지고요. 옥환을 다시 자기가 거처하는 흥경궁으로 옮기게 합니다. 흥경궁. 이 흥경궁은 그 전에 척천무가 이윤기의 다섯 형제 그동안 참 오랫동안 연금시켰다가 이제 그 자유롭게 한 후에 저택을 하사했잖아요. 그 저택 오왕택 그거를 아주 이제 현종이 황제가 된 후에 크게 더 정축한 집인데 흥경궁으로 옮기게 했고요. 이때부터 옥화는 현종의 총애를 독차지하게 됩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네. 어느 정도로 그랬냐면 한 예인데요. 이 오로지 양옥환을 위해서 비단 짜고 자수 놓는 그 직인이 있잖아요. 그 직인이 700여 명이 됐답니다. 그리고 비녀, 보석, 이제 전용으로 만드는 그런 직인도 수백 명에 달했고요. 그리고 양귀비가 특히 좋아하는 과일이 여지라는 게 있습니다. 여지. 뭐 뷔페 같은 데 가면 후식으로 나오는 건 빨간 열매 왜 있잖아요. 이렇게 빨간 껍데기 조금 딱딱한데 벗기면 안에 하얗고 말랑말랑하고 달짝지근한 과일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먹는데 디저트로 많이 먹는데 여지. 그 여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옥환한테 그 싱싱한 여지를 주게 해가지고 그 장안에서 저 남방 이거는 여지는 남방에서만 나거든요. 매일같이 2000리 정도 떨어진 거로 매일같이 여지를 실어 나르는 이제 그 정도로 양옥환은 정말 황후 이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5년간 이렇게 흥경궁에서 이제 동거를 해요. 동거를 하다가 60세, 현종 60세 생일 무렵에 옥환을 귀비로 책봉합니다. 책봉하고 이제 정식으로 부부가 되는 거예요. 네. 현종의 부름받은 지 5년 만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며느리를. 그런데 이게 보면은 이 당나라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수나라, 이 당나라를 세운 그 고조 이연 있잖아요. 당나라를 세운 고조 이연. 고조 이연의 어머니가 독고 많다예요. 뭐가 독고 많다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그 수문제의 그 황후 있잖아요. 독고 가라 황후하고 수문제 독고 가라 황후하고 자매간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선비족이에요. 선비족. 한족이 아니고 선비족이에요. 선비족이에요. 근데 선비족은 그 북방의 선비족은 그 혈통 유목민 그 혈통인데 이 사람들은 그 윤리관이 한족하고 좀 달라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죽으면 그 아버지 처첩이 여러 명 있을 경우에 그 아들이 그러니까 친어머니 외에는 자기 아버지의 처첩이잖아요. 그 아들이 취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 게 있고요. 이제 어떤 그런 좀 그 윤리적인 측면에서 그런 게 좀 있다 보니까 조금 한족보다는 그런 면에서 좀 느슨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바로 당나라에 들어와가지고도요. 그 3대 황제, 고종 있잖아요. 고종 이치가 그 자기 아버지가 당태종 아닙니까? 당태종의 후궁, 그 무조 있잖아요. 무조. 궁녀로 들어가가지고 무제인인데, 제인이라는 그 직책인데, 무제인을 좋아해가지고 나중에 자기 아버지 당태종이 죽고 난 후에 무제인을 자기가 그 절에 가 있는 무제인을 후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궁으로 맞아가지고 나중에 또 이 무제인이 황후가 되고요. 나중에는
결국 끝에 가지고 황제가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후궁도 취했지 않습니까? 고종이.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수나라 이제 당나라 이쪽은 선비족 혈통이 있기 때문에 좀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종은 이때 벌써 이제 나이가 60대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좀 정치에 조금 염증을 느꼈습니다. 나이도 많아지고 이제 정치에 염증을 느끼고 그러니까 이제 정치는 이제 재상 간신이죠. 간신 재상 이인보한테 대부분의 정사를 맡깁니다. 그런데 이인보는 막 현종의 입에 혀처럼 정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양귀비하고 같이 이제 즐겁게 노는 유락 활동 이걸 즐깁니다. 한 예를 들면요, 겨울 되면 매년 10월이면 지금 서안 부근에 가면 여산이라고 있는데 거기 화천궁이 있어요. 지금 관광지로 저도 가봤는데 거기가 옛날에는 온천궁이에요. 온천궁인데 화천궁이라고 하고 거기에 이제 양귀비 또 양귀비 자매들 또 자기 아들들 그러니까 황자들 황손들 문무백관들 잔뜩 데리고 이제 거기 가서 겨울을 보냅니다. 10월에 가서 보통 한 달, 두 달, 세 달씩 그렇게 있다 와요. 그렇게 합시다. 거기 가서 이제 막 완전히 장안이 일로 옮겨온 듯이 아주 뻑적지근하게 막 그렇게 이제 지내다 오는 겁니다. 맞아. 이게 양귀비의 이제 후세 사람들이 상상해서 그런 건데, 중국 정부가 이렇게 양귀비 그거로 좀 상상으로 그린 거지만, 정부에서 인정하는 조상아라고 하네요. 양귀비는 몸이 좀 통통해요. 날씬한 스타일이 아니고, 몸이 좀, 나중에 나이 들면서 좀 뚱뚱해질 정도로 통통하고, 굉장히 좀 풍만한 스타일. 그리고 굉장히 성격도 좀 쾌활하고, 네. 굉장히 다른 사람을 굉장히 잘 배려하고, 그러니까 뭐라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 우리가 보면 좀 귀엽고 사랑스러운 여인의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술적인 재능도 뛰어나고요. 자, 이거는 이제 양귀비가 화천궁 같은 데서 이제 목욕하고, 요 빨간 이제 천을 이렇게 두르고 옆에 이제 시녀들이 이렇게 이제 시중드는 목욕을 마친 양귀비의 모습이고요. 이게 이제 화천궁이에요. 화천궁 일부 궁전이죠. 여기 화천지. 저도 여기 어디쯤 사진 찍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 안에 들어가면 당현종이 쓰던 목욕탕, 또 양귀비가 쓰던 목욕탕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제가 사진을 보니까 거기다 사람들이 동전을 던졌는지 좀 지저분해 보여서 제가 사진을 안 그렸습니다. 자, 현종의 총애가 이제 양귀비한테 온전히 쏠리니까 이 양귀비는 황후 이상, 황후를 폐위한 후에 현종은 황후를 두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 양귀비 황후 이상의 영화를 누렸죠. 그리고 이제 양씨 집안 등달아서 굉장히 권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양귀비 돌아가신 부모는 제국공, 양국 부인 이렇게 추존되고요. 양귀비의 세 언니가 있어요. 다들 미모가 뛰어나고. 세 언니가 한국 부인, 객국 부인, 진국 부인 이렇게 봉해졌어요. 굉장히 그렇게 봉해졌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촌 오빠 양소는 아주 말단관직이었는데 양귀비가 현종한테 소개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근데 이 양소는 이제 현종한테 나중에 이름까지 하사받습니다. 국충이라는 이름. 국충이라는 이름 하사받아가지고 양소는 이제 이후로는 양국충으로 이제 통용됩니다. 자, 그래서 말단관직에서 재상까지 오르는 인물이 됩니다. 양소. 자, 그리고 친오빠 양섬, 그리고 새언니, 사촌오빠 양기, 요 5명. 요 5명은 아주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안하문식,
이래서 오양, 양씨 5, 그죠? 오양으로 불리고, 이제 사람들이 뒤에서 뭐 수군거리고 뭐 그랬겠죠. 그래서 양씨 일가가 막 권세가 높으니까 양씨 일족의 하인들도 아주 기고만장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민간에 유행하는 노래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아들 낳았다고 기쁨 말고 딸 낳았다 슬픔하라. 이제 그대는 딸이 문호를 빛내는 것을 보리라. 양귀비를 이제 빗대서 하는 말이에요. 딸 낳아도 슬퍼하지 마라. 근데 이 양씨 일족 하인들이 얼마나 그랬나, 양귀비 일족의 권세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한 예를 들면 이런 일화가 있어요. 어느 봄날에 이제 꽃등 하니까 아마 이제 등에다가 막 등을 아주 형형색색으로 예쁘게 해가지고 등을 이제 들고 그러나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꽃등 하는 그런 계절인가 봐요. 사람들이 전부 다 들고 나고. 이제 양귀비 일족도 이제 꽃등 구경하러 이제 장안시내에 나간 겁니다. 언니하고 뭐 이런 나갔고요. 그런데 맞은편에서 현종의 딸 광평공주라고, 그 광평공주하고 부마 정창이라는 이름의 부마가 또 꽃등 구경을 하고 그 행례에 또 오는 거예요. 그 일행. 그래 오다가 보니까 어디서 골목에서 탁 마주친 겁니다. 두 일행이 마주쳤는데 이 양씨 일가의 그 하인이 오히려 그 공주 그 일행한테 비키라 하면서 말채찍을 이렇게 휘둘러가지고 그 말이 놀라가지고 뛰는 바람에 그 광평공주가 말에서 떨어지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그 기분 나쁘고 속상했겠습니까? 공주가 하인한테, 일개 하인한테. 그래서 이 공주가 너무너무 분해가지고 자기 아버지 현종한테 달려가서 울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니까 현종이 화가 났죠. 그래가지고 그 하인을 곤상을 때려가지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막 그랬어요. 아우, 속이 시원하다 막 그랬겠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그 부마 광평공주의 남편 그 부마 정창에 관직 떨어지고 박탈되고 황궁 출입 금지하는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날 밤에 그 양귀비가 또 이제 베갯머리 이제 송사를 한 거라고 이제 사람들은 그렇죠. 아마 그게 맞겠죠. 자, 그러다가 안사의 난이라는 안사질환, 당나라를 휩쓴 엄청난 반란이 일어납니다. 자, 현종이 계속 양귀비 만나 이후로는 계속 이제 정치에 는들이 나가지고 정치는 내몰라라 재상 이인보 맡기고 지금은 이제 양국충한테 맡겼겠죠. 그래서 자기는 국정 게을리해요. 그래서 오로지 양귀비하고 이제 즐거운 그것만 찾고 그러다 보니까 환관들, 외척들, 정치농단 그러다 보면 또 부패하게 되고 민생을 고통당하게 되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 간신제상 이인보, 아직 살아있을 때입니다. 조정 권한을 장악한 간신제상 이인보는 자기 지위를 공고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보다 능력 있는 사람, 뛰어난 사람, 인재 배제합니다. 제거해버리고. 네. 참, 이런 사람들 정말 나라를 위해서는 정말 이런 사람들이 제거돼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알록산이라는 사람, 알록산은 한족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호인 저기 그러니까 중국적으로 봐서 오랑캐를 총칭하는 게 호인이에요. 아버지는 호인이고 어머니는 돌궐족이에요. 그래서 혼혈입니다. 예. 알록산이 혼혈인데 아주 덩치가 크고 뚱뚱하죠. 뚱뚱하고 그런데 6개 소수민족 언어를 6개나 할 줄 알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변경에 있는 이런 시장 같은 데서 호시라고 그러는데 그런 데서 거간꾼 노릇도 하고
가끔씩은 또 양 도둑질 해가지고 뭐 그렇게 사는 아주 그런 비천한 사람인데, 한 번은 그날도 양을 도둑질 하다가 그 절도사 장수규라는 사람한테 들켜가지고 이제 죽게 됐어요. 그때 알록산이가 해와 거란, 이제 중국이 볼 때 오랑캐, 해와 거란은 공개하지 않고 왜 장사를 죽이려 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친 거예요. 큰 소리를 치니까 그 절도사가 보니까 덩치도 크고 흐여물끔한 그 남자가 큰 소리 치는 거 보니까 자기 이제 군대에 데려가서 이제 사병을 얻습니다. 그런데 알록산이가 이거 뭐 싸웠다 하면은 이기는 거예요. 공을 많이 세워요. 공도 많이 세우고 이래가 점점 지위가 올라갑니다. 군에서 올라가가지고 나중에는 현종도 만나게 되고, 그래서 현종 만나게 되고 이제 절도사, 평로 절도사도 되고요. 절도사 하는 건 지방군의 총사령관을 얘기합니다. 평로 절도사도 되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점점 현종과 양귀비의 신임을 받습니다. 그래 받아가지고 평로, 범양, 하동지구의 절도사, 엄청난 넓은 광대한 지역이에요. 지금 중국의 동북에서 하북지방 산소성까지 이루는 엄청난 광대한 지구의 절도사가 됩니다. 이 알록산이요, 알록산에 그 일화가 참 많이 있는데, 몸무게가 한 200kg 정도 됐대요. 근데 배에 살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이 배가 이렇게 막 무릎에 닿을 정도로 배가 늘어가지고, 막 그런데 행동도 민첩했나 봐요. 근데 이 알록산이가 또 굉장히 머리를 잘 돌려요. 굉장히 머리를 잘 돌려가지고, 궁중에 와서 이렇게 보면 한 번씩 이제 현종하고 이렇게 알련할 때 보면, 현종이 한 번은 그 알록산을 보고, 그대 그 배 안에는 도대체 뭐가 들었나? 워낙 배가 크니까. 이게 넘청맞게도 이 배 속에는 폐하에 대한 충성심만 가득 찼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사람들 막 웃고 또 즐거워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알록산이 나중에는 자기가 자청해가지고 양귀비가 자식이 없어요. 양귀비의 양자가 되고 싶다. 이래요. 그래서 뭐 양자 뭐 이렇게 삼았는데, 그래도 이제 알록산의 생일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생일 때 생일 지나고 사흘 후에 입궁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가니까 양귀비하고 그 시녀들이 알록산을 막 이렇게 아주 막 목욕을 시켜줘요. 목욕을 시켜주고 뭐 새색 비단으로 강보처럼 해가지고 사가지고 또 이제 옷에 그런 그 가마에 태워가지고 시녀들이 지고 가고, 그게 이제 중국 민간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사흘 후에 목욕시키는 풍습이 있대요. 근데 알록산이가 지금 양귀비의 양자로 자기가 자청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알록산이 이제 생일 3일 후에 이제 아기라고 생각하고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장난스럽게 노는 거예요. 그 거대한 알록산. 그래서 이제 그리고 막 사람들이 막 깔깔거리면 웃고, 양귀비도 막 깔깔거리고 웃고 이러니까 현종이 웃는 소리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막 너무너무 즐겁게 웃거든요. 그러니까 현종도 웃으면서 양귀비한테 아이고 아들 출산하느라고 뭐 수고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주 또 큰 선물을 또 주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또 웃으며 막 즐기는 거예요. 놀이로. 그러면서 이 알록산이가 굉장히 그 머리도 좋고 하여튼 말을 넘청스럽게 넉살 좋게 유머도 잘 쓰고 이러니까 굉장히 현종하고 양귀비 신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절도사, 평로, 범양, 하동지구 절도사까지 하고요. 그 휘하에 거느리는 병사가 18만 명 해가지고 중국 당나라 전역의 그 병사의 한 3분의 1 정도를 거느리는 아주 참 큰 그 권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알록산이요, 이 양국충, 양귀비 사촌 오빠, 지금 재상이 된 양국충, 이제 이 재상 이인보가 죽고 난 후에 양국충이가 이제 그 재상 자리를 맡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알록산하고 둘이가 좀 권력 다툼이 있었어요. 권력 다툼이 있는데, 양국충이 워낙 양귀비 배후도 있고 이러니까 막강하잖아요. 권력 다툼에서 밀리니까 알록산이가 그 전부터
조금씩 아마 반란에 그런 생각을 했던가 봐요. 근데 양국총리가 그런 거를 이제 얘기를 듣고 현종한테 안록산이 반란을 좀 기도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현종은 절대 안 믿는 거예요. 안록산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양국총리가 그러면 한번 불러보십시오. 오는가 안 오는가 한번 봅시다. 그 현종 불렀어. 부르니까 막 득달같이 쫓아왔어. 그 멀리서 안록산이 와가지고 울면서 이 오랑캐가 이까지 된 데는 폐하의 참 성은인데 정말 저 양재상이 나를 이렇게 가니까 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막 이런 식으로 막 가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그래가지고 그 현종은 양국충 이 안록산 절대 반란할 사람이 아니다 하는 걸 그때부터 확실하게 믿고 더 총애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안록산은 이 양국충하고 권력 다툼 이렇게 밀리면서 점점 더 반란의 싹을 틔워가지고 나중에는 양국충을 토벌해야 된다 하는 걸 명분을 내서 대규모 반란을 일으킵니다. 15만 병력 일으켜가지고요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중국 북부 하북지방 점령하고 내려와서 낙양 내려와가지고 또 이제 뭐 나중에 결국 이제 장안도 점령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대연 황제라고 이제 자기 스스로 자칭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그 후계자 문제로 아들 안경서한테 피살당합니다. 안사의 날 일어난 지 2년 후 아들한테 피살됩니다. 그런데 이 안경서, 아들 안경서는 또 안록산의 부장 사사명이라고 했어요. 안사의 날하는 거는 안록산과 사사명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안록산의 날이라고도 하고요. 또 둘을 같이 합해서 안사의 날이라고 하는데 이 사사명한테 안경서가 또 피살됩니다. 그래서 사사명은 나중에 이제 현종의 아들 숙종의 이제 장안 수복한 후에 이제 항복했는데 나중에 또 반란해가지고 자기도 또 대연 황제 올랐다가 자기 아들 사조이한테 피살되고 사조이도 또 자결하고 이 두 사람이 다 안록산이나 사사명 다 자기 아들한테 피살당하는 참 이상한 그런 거겠습니다. 그래서 8년에 걸친 안사의 난 중국 전역을 완전히 참 전란으로 몰았던 안사의 난이 종식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 전란으로 해서 당나라 인구가 확 줄었습니다. 인구 890만 호. 한 집에 뭐 또 숫자는 많이 있겠지만 이 890만 호가요 290만 호로 격감합니다. 그리고 재정 적자 악화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니까 수탈 심해지고 이때부터 안사의 날을 계기로 당나라는 쇠퇴의 길로 접어듭니다. 자, 안록산 조상. 좀 한족하고 조금 생김새가 다르죠? 자, 이거는 피난가는 현종이었어요. 흐릿해서 그런데 여기 이제 보면 현종이 사천 아주 험난한 산 있잖아요. 그쪽으로 피난을 가는 겁니다. 사천 지역으로. 자, 이제 조금 되돌려서 안록산 반군이 장안으로 진격을 옵니다. 현종은 처음에 안 믿었어요. 안록산이 그런 거 없다. 이거는 절대로 안 믿었어요. 근데 이제 점점 나중에 이제 결국 믿게 됐죠. 믿게 됐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장안으로 진격하고 이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는 상황이 됐을 때 피난 갑니다. 현종은 친위군 2,000여 명, 어떤 데는 1,000명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2,000여 명 친위군 호위 속에 피난합니다. 자, 양귀비, 또 양귀비 자매들, 또 이제 자기 황자들, 황손들, 또 대신들, 뭐 황관들, 뭐 이래 해가지고 아주 이제 많은 행렬이 피난 갑니다. 가랑비가 부슬부슬 오는 새벽에 이제 피난길을 떠났는데 미처 이때 피난 간다고 알리지 않은 황족들 있잖아요. 궁 바깥에서 사는 황족들 미처 그걸 몰랐어요. 나중에 안록산 반군에게 다 피살되어 죽습니다. 피난 가는 바람. 그래 그 다음날 황제 행렬이 장안에서 한 120리 정도 떨어진 마외역 하는 데 도착했습니다. 마외역 하면 역참이 있는 곳이에요. 마외역에 도착했습니다. 그 다음날. 근데 그때 돼가지고는 너무너무 피로하고 굶주려가지고 병사들이
막 저기 뭐 분노가 지금 막 가는 거예요. 급히 피난 오느라고 뭐 가지고 나오질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먹을 걸 찾아요. 먹을 게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막 동네 저기 뭐야 주민들 그 백성들 아직 피난 안 간 백성들이 이제 음식을 황제가 왔다니까 피난 왔다니까 음식을 좀 해오니까 막 그 황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체면 불구하고 막 달려들어 금방 다 먹어 치워버리고.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뭐 또 이 양국충이가 시장에 직접 가서 음식을 좀 사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아주 뭐 진짜 막 비참한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 참 피로와 굶주림에 지친 병사들이 이 모든 지금 이렇게 된 거는 저 재상 양국충이 잘못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양국충에 대한 분노를 막 터뜨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양국충을 죽여버립니다. 병사들이. 네. 양국충이 탄 말을 쏴가지고 떨어뜨려가지고 도망가는 양국충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또 양귀비도 죽여야 된다 하고 병사들 막 요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국충하고 양귀비 같은 그 사촌간 아닙니까? 양국충을 끌어들여 온 게 양귀비잖아요. 막 그 황제를 둘러싸고 병사들이 막 그 양귀비를 죽여야 된다고 막 하니까 굉장히 사태가 급박해집니다. 그래서 주위의 대신들도 할 수 없다는 쪽으로 이제 얘기도 하고 결국 현종이 수락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양귀비를. 그래서 양귀비한테 이 이제 현종의 최측근 뭡니까 환관 고력사가 가서 양귀비한테 지금 사정이 이러이러 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그걸 설명을 합니다. 하니까 양귀비가 제가 이거를 달게 받겠습니다. 양귀비 굉장히 착해요. 내가 볼 때 양귀비는 그렇게 황제의 총애를 그렇게 독점했지만도 정치적인 야심 같은 거 없었고요. 자기 막 정치 뭐 농단하고 이런 거 없었어요. 오로지 황제 현종하고 같이 현종을 섬기고 현종과 즐겁게 지내는 거 이것만 좋아했던 여자예요. 그래서 자기가 좀 그거 뭡니까 기도를 좀 하고 가겠다. 그래서 불당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한 후에 이제 그 비단 그 수건으로 해가지고 목을 메어서 고력사가 조력을 했을 겁니다. 목을 메어서 역시 이때도 아까 무해비도 38살 죽었는데 여기도 38살 생을 마감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양국충의 처자식들 양귀비의 세 언니 그죠? 한국 부인, 괴국 부인, 또 진국 부인. 그 중에서 참 아까 그랬는데 언니 중에서 그 괴국 부인 하는 그 언니는 언니가 셋이 다 미인인데 괴국 부인 좀 그중에서 좀 엄탕했대요. 엄탕해가지고 현종하고도 좀 그런 스캔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양귀비가 현종 총애를 엄청 받았는데 2번 현종을 환하게가 쫓겨나간 적이 있어요. 한 번은 현종이 이제 그 옛날에 총애했던 매비라는 후궁, 매비라는 후궁은 언뜻 생각이 나서 어떻게 지내나 갔어요. 그래서 그날 밤 거기서 지냈어.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양귀비가 새파랗게 해가지고 달려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종이 화가 나가지고 사가로 쫓아내버렸어. 사가로 쫓아냈는데 문제는 양귀비 사가로 쫓겨나간 후에 바로 현종 밤 식욕도 떨어지고 잠도 안 오고 그런 거예요. 그걸 이제 그 측근 환관 고력사가 보고 자기가 현종한테 말 안 하고 그 양귀비 사가 양국충의 집에 거기 가가지고 양귀비를 데려왔어. 데려오니까 현종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막 그 양귀비 자매들한테 상금 선물 엄청 주고 그랬던 일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언니 괴국 부인하고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현종이 약간 좀 풍유천자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현장에서 본 거예요. 양귀비가 침실에서. 그래서 양귀비가 완전히 막 소동을 피웠겠죠. 그래가지고 양귀비 또 한번 쫓겨나갔거든요. 나갔는데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현종도 너무 막 마음이 가고 해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먼저 양귀비한테 선물을 보냅니다. 선물을 보내니까 양귀비가 또 편지를 보내와요. 소첩이 죽을 죄를 지었는데 이런 선물까지 보내주시니 정말 너무
참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서 자기 머리를 잘라가지고 이제 같이 보냈거든요. 머리카락. 그래서 이것으로 그 이별의 그걸 전표로 삼을까 합니다. 이런 걸 보내왔어. 그러니까 현종이 보고, 아, 이거 양귀비 자기를 하려나 보다 싶어가지고, 얼른 사람 보내가지고 데려왔거든요. 그런 이제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더욱더 양귀비 두 사람이 그 애정이 해졌다, 돈독해졌다 그러는데, 그 객국 부인이 포함된 양귀비 언니들도 이때 죽임 당했습니다. 다. 그리고 이제 현종은 원래 사천으로 피난길 가던 중이었잖아요. 그래서 현종은 이제 사천으로 피난길을 계속 하락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황제를 막아요. 황제께서 지금 피난을 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서 막 백성들 가는데 황제가 가만히 생각하더니만 갑니다. 가고 나서 이제 자기 태자, 그 황태자 이형한테 백성들을 좀 위로해라 하고 자기는 그 사천으로 피난을 떠납니다. 그런데 황태자 이형한테 백성들이 그러면 황제께서 피난을 가신다면 우리는 태사 마마라도 모시고 우리가 정말 그 알록산 방군회가 서워서 장안을 탈환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의병도 모으고 이래가지고 태자 이형이 나중에 그 장안을 수복합니다. 그래서 현종이 그때 이제 참 황태자 이형한테 이제 현종이 나중에 이제 제위를 물려줘요. 물려줘가지고 이제 숙종이 됩니다. 숙종. 자, 그리고 이제 현종은 이제 사천에서 있다가 나중에 이제 장안 수복되면서 오죠. 와가지고 태상왕이 됐죠. 황제 위에 태상왕이 돼가지고 현종은 참 완전히 이제 70대 노인이에요. 양귀비를 그리워하면서 쓸쓸하게 여생을 보냅니다. 여생을 보내면서 네. 그러다가 78세 때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참 현종과 양귀비 여기를 얘기도 많이 있는데 다 할 수도 없고 이 정도로 줄여서 네,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요. 그 시대는 당나라입니다. 당나라의 대표적인 그 시인들 이백하고 두보. 그 얘기할 때 또 당현종과 양귀비 고력사가 또 등장하니까 그때 또 좀 얘기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가을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영상으로나마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